안녕하세요. 더난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넓은 콧볼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실제로 콧볼 축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동안의 고민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콧볼 축소는 말 그대로 콧볼을 줄여주는 겁니다. 콧볼의 외측으로 비공의 외연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절개하는 방법을 외측 절개라 그러고요. 내측 절개 같은 경우에는 비공 안쪽을 주로 축소를 하면서 절개를 할 때 내측 절개를 진행하기도 하고, 아주 넓고 큰 경우 내외측 절개를 동시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절개를 하지 않고 실로 콧볼을 묶어주는 비절개를 통해서 콧볼을 작아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콧볼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은데 콧구멍의 바닥이 아주 넓어서 콧볼이 퍼져 보이는 경우에는 내측 절개를 통해서 안쪽의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효과적으로 콧볼이 줄어들어 보이도록 할 수가 있고요. 외측 절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콧구멍의 크기는 작은데 콧볼의 두께가 크고 넓은 경우, 이때는 비공이 더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콧볼의 두께와 크기만 축소하는 외측 절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비절개 축소 수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때는 콧구멍이나 콧볼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본인의 움직임이나 표정을 지음으로써 콧볼이 아주 퍼져 보이는 경우, 실의 힘으로 콧볼을 잡아주는 비절개로 축소를 하기도 합니다. 콧볼이 넓은데 콧구멍이 아주 바늘구멍처럼 작다, 이런 경우에는 콧볼 축소를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콧구멍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콧구멍의 안쪽으로 절개가 연장이 돼서 콧구멍의 크기가 줄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콧구멍의 외연은 절개가 침범하지 않고 콧구멍의 바깥쪽으로만 절개를 해서 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근데 이게 또 너무 콧구멍이 작다 하면 이런 방법조차도 쓰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콧볼 축소하기 전부터 콧구멍의 크기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콧볼이 넓은 경우에는 그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비대칭의 정도는 축소 후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축소하기 전에는 콧구멍이 대칭이었는데 축소로 인해서 콧구멍의 크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면 나머지 더 크거나 넓은 쪽을 축소를 좀 더 진행하는 방향으로 교정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콧볼과 이 볼의 이 경계가 원래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둥글다가 이렇게 파이면서 평평해지는 이 자연스러운 곡선과 직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미 콧볼 축소를 진행했는데 그 부작용으로 콧볼도 직선, 그리고 볼의 이 선도 직선이 돼서 망가진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보기에 콧볼이 이렇게 눌려 있어서 넓어 보일 수는 있는데 절대 콧볼 축소를 더 진행해서는 안 되고, 축소 대신 비절개로 묶어주는 정도의 술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콧볼의 너비는 앞쪽에 이 눈꼬리에서 수직선을 내렸을 때 그 선에 맞물려 있거나 조금 더 안에 있는 게 적절한 콧볼의 너비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에 다른 얼굴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축소하는 것이 콧볼 축소의 부작용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콧대가 하고 코끝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콧볼이 넓어 보인다 하면은 콧볼 축소를 먼저 진행을 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 콧볼 축소 단독으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콧대가 낮고 코끝이 낮으면서 콧볼이 퍼진 경우는 콧대를 높이고 코끝을 높여주면 콧볼은 자연적으로 이 넓은 삼각형의 밑변에서 좁은 삼각형의 밑변으로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술 계획을 할 때 콧대 코끝을 높여놓고 다 꼬맨 상태에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보고 축소량을 정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콧볼을 축소하는 부분에 피지샘도 좀 발달돼 있고 유분이 많기 때문에 상처가 잘 낫지 않고 흉이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개선 자체가 꼼꼼하게 잘 맞물려서 꼬매져서 회복이 되면 흉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주의가 제일 중요하겠고, 그 후에는 레이저나 흉터 연고로 한 3개월 정도 관리를 해주면 나중에는 크게 눈에 띄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빨대를 아주 작은 걸 가지고 물을 빨아 먹으려면 상당히 높은 압력으로 빨아들여야지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콧구멍이 크다면 좀 더 쉽게 숨을 들이마실 수 있고, 콧구멍이 작다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선천적으로 본인이 어릴 때부터 작은 콧구멍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호흡하는 압력이 적응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콧볼 축소는 적당한 콧구멍의 크기를 유지하는 상에서 이제 시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콧볼 축소 후에 숨 쉬는 게 답답해진다든지 이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콧볼은 볼하고 경계가 지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볼의 경계가 그냥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선이 아닙니다. 곡선과 직선이 만나기 때문에 절개를 할 때 이 적절한 이 그루브를 살려둬야 됩니다. 이걸 살리고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둥근 호와 직선이 만나는 접점에 0.5에서 1mm 위에 절개를 해서 콧볼 축소를 해야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루브를 살리면서 콧볼 축소를 할 수 있게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콧볼 축소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절개를 통해서 잘라내게 됩니다. 그러면 잘라낸 이 조직은 다시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콧볼을 축소하고 부작용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콧볼 축소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난 성형외과 김국진 원장이었습니다.